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 기간 내에 것을 선포합니다. 법정 부담금 순환을 대고 및 추가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정관 같이 검토돼야 될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24년 회계년도 고용노동부 그래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 더 엄벌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뭐 과징금부터 해서 면허 취소 여러 가지 등등 아주 큰 제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장관님께서도 포스코 ENC 사건에 대해서 본사 및 CEO의 안전관리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책임과 관련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코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거의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느끼면 됩니까, 그냥?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는 건가요? 그 책임에 따른 네.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대통령께서는 더욱 안전한 철도,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기업 오너들도 더욱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책임을 지면 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그분을 어떤 가두거나 제재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당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수해로 많은 사망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알고 계시지요? 물론 뭐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점에서는 뭐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죠? 수해와 관련돼서 어떤 원인과 어떤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에서 아마 엄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께 책임을 물으신다면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24시간 노심초사하고 계시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셨죠, 그러면? 각부 장관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셨고, 제가 국정 찾아봤을 최고 때는 책임자로서 수해가 났을 때 국민 임명식을 하신 걸로 보여요. 수해가 났을 때 수해 그때 한창 이럴 때 수해가 한창 나서 막 사망자하고 나오고 했을 때 국민 임명식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자기 내 책임이다 사과하시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민 임명식과 그 수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대통령 모든 말씀을 알지는 못하나 수해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한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말 뭐 오너의 책임이다, 뭐 그리고 뭐 본사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면허 정지를 시키겠다, 완전 기업을 폐업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본인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 같아요. 기업을 폐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형벌적 제재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가미해서 면허 취소는 사실상 폐업 아닙니까? 건설사가 건설업을 못하면 뭐 해먹고 살죠? 건설사가 폐업된 것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지금 그 정도 사고 이후에 면허 취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면허 취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각오로 일하라고 말씀하신 걸 이해합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면 본인은 뭐 정부는 어떤 정도의 각오로 일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진하야 정도 각오를 하십니까?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래 산재에 있어서 이렇게 엄벌주의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게 예방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예방에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상을 많이 해줘서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게 맞다. 그게 제가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엄벌주의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점에 있어서 본인들과 굉장히 본인 스스로와는 다른 이율 배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기업적 이런 정서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신하고 기업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노조법 관련해서 노조법 지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기업이 좀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계에서 우려하는 점은 제가 계속해서 경청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토론하고 이야기를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협상할 생각 있습니까? 제가 재계와 협상을 한다고. 재계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들은 철회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성안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잖아요. 제 의견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근데 재계가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 집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아니 사전에 법이 집행 과정 말고 지금 입법되는 과정에서 더 들을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오신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네. 그럼 대화 충분히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노동단체보다 재계 경제계 단체를 두 한 배 이상 달이면 만나고 너무 짧은 있습니다.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재계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반기업적 정서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재준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